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중단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 전역 대학 총장 220여 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들도 추방 통보를 받거나 국경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 취소 부당 소송에서 원고인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이 대규모인 만큼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등록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 유권자 등록자 수가 7,0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주 소방당국이 어제 발생한 산불로 수천 에이커가 타고 수백 채의 건물이 화재 위험에 처해 주민 약 3,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산불은 잡혔고 대피 명령도 해제됐습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하버드 대학이 트럼프 행정부의 지원 중단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미국 전역 대학 총장 220여 명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학 총장들과 연구기관장들이 트럼프 행정부가 대학을 통제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정부의 과도한 정치적 간섭이 고등교육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우린 캠퍼스에서 배우고 살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부의 부당한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성명은 어제 오후 기준 대학 총장 등 전국 각지의 대학 고위 당국자 224명이 서명했습니다. 버지니아 대학과 위스콘신 메디슨 대와 같은 대규모 공립대뿐만 아니라 매사추세츠대 에머스트 캠퍼스나 오하이오주 캐년 컬리지 등 소규모 사립대학들도 참여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미국 내 다양한 대학과 고등교육협회에서 성명에 참여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학계에 가하는 위협이 상당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 중단에 주요 대학들이 현금 확보에 나섰습니다. 프린스턴대는 어제까지 3억 2천만 달러 규모의 대학 채권 판매를 마무리했습니다. 발행된 채권은 과세 채권이며 만기는 5년, 신용 등급은 AAA로 최고 등급입니다. 앞서 하버드대도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과세 채권을 발행해 자금을 확보했으며 노스웨스턴대도 5억 달러의 채권을 발행했습니다. 예일대는 보유 중인 사모펀드 지분 중 55억 달러 규모를 조기에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대학은 과세 채권과 비과세 채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과세 채권 발행을 택하면 더 많은 이자를 지급해야 하지만 사용처가 비교적 자유로운 장점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이민 후 시민권을 취득한 시민권자들도 추방 통보를 받거나 국경에서 이민당국에 의해 체포되는 사례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민자 사회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권을 딴 이민자 변호사 부부가 캐나다를 방문하고 돌아오다 국경에서 체포돼 5시간 이상 구금되는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보스턴 글로브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변호사 바시르 아탈라와 그의 아내 제시카 파크리가 지난 13일 몬트리올에서 귀국하던 중 CBP에 의해 수갑이 채워진 채 구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들은 거의 6시간 가까이 별도의 독방에 분리수감됐으며 명확한 설명 없이 밤 11시 가까이 돼서야 석방됐습니다. 신문은 아탈라가 14세에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해 2012년 시민권을 취득했으며 파크리는 4년 전 영주권을 받았고 현재 시민권을 신청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권자는 국토안보부로부터 미국을 떠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에서 태어난 시민권자 알도 마르티네스 고메즈스가 이민 당국으로부터 즉시 미국을 떠나란 이메일을 받았다고 KTLA가 보도했습니다. 이민자들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는 비영리단체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힌 고메즈스는 이민법원에서 사람들을 변호할 때 항상 IC 요원들이 근처에 있다며 내가 구금되거나 집으로 IC 요원이 찾아올지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에 대해 CBP가 실제 추방 대상 외국인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해 통보했으며 해당 외국인이 미국 시민의 연락처와 동일한 이메일을 제공했을 경우 오류가 발생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연방법원이 유학생 비자 취소 부당 소송에서 원고인 유학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소송에 참여한 유학생이 대규모인 만큼
전국적인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조지아주 북부 연방법원 빅토리아 캘버트 판사는 지난 18일 133명의 유학생이 제기한 비자 취소 부당소송 심리 결과 연방정부는 이들에 대한 비자 신분을 어제 오후 5시까지 복구해야 한다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금과 추방도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캘버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학생 비자를 박탈당할 만한 전과가 전혀 없었음에도 미국을 떠나란 통보를 받았다며 유학생 비자 종료 조치는 합법적이지 않았으며 미국을 떠나라고 요구하기 위한 강압적 도구로 사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비자 취소 조치를 받은 학생 중 일부는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던 학생이었다고 판사는 덧붙였습니다. 또한 캘버트 판사는 정부기관이 연방법을 준수하는 행위는 공공의 이익과 직결된다며 원고인 학생들에게 임시 구제를 허용하는 것이 정부나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비자 신분을 복구하면 연방정부가 이민을 통제하는 데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연방정부 주장을 반박하는 논리입니다. 이번 소송은 원고가 133명에 달하는 등 규모가 커 향후 유사 소송은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학생 비자 취소 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안보부가 불법 이민자 색출을 경고하는 내용의 TV 광고를 멕시코에 송출하자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한 국토안보부의 대대적인 캠페인의 일환으로 제작된 광고는 크리스티놈 국토안보부 장관이 직접 등장해 우린 너희를 추적해낼 것이란 강경한 메시지를 전하며 이민자들을 폭력과 마약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놈 장관은 또 다른 광고에서 불법 이민자를 강간범, 살인범, 아동 성범죄자로 지칭하며 자진 출국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해당 광고에 대해 차별적이라며 방송사의 송출 중단을 요청했습니다. 외국 정부가 자국 내에서 정치 이념적 선전을 벌이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우리의 주권과 멕시코에 대한 존중을 위해 해당 법을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외국 정부의 선전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동안 셰인바움 정부는 병력 10,000명을 국경에 배치하고 주요 카르텔 조직원들을 미국에 인도했으며 CIA의 드론 정찰 정보도 공유하는 등 미국의 마약 이민 단속 요구에 협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광고에 대해서는 자국 내 정치적 선을 넘는 내정 간섭이란 점에서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 다시 들어설 예정이었던 ICA 오피스 개설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메리 로사도 뉴욕주 법원 판사는 21일 뉴욕시 의회가 제기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 부진의 ICA 오피스 재개 일시 중단 가처분 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로사도 판사는 뉴욕시는 연방정부와 교도소 부지 관련 양해각서 협상, 서명, 이행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할 수 없다면서 이번 일시 중단 판단은 소송 당사자들의 법정 출두일인 25일까지 유효하며 이를 연장 및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라이커스 아일랜드 ICA 오피스는 지난 2014년 연방정부와 뉴욕시 교정국 간 협력을 제한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뉴욕시 지방법 58호가 시행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8일 랜디 마스트로 뉴욕시 제1부시장은 라이커스 아일랜드의 ICA 오피스 재개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ICA와 연방수사국, 연방마약단속국 등 연방법 집행기관들이 10여 년 만에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다시 오피스를 개설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아드리엔 아담스 뉴욕시 의회 의장과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즉각 뉴욕시와 아담스 시장을 고소하고 이 행정명령은 뉴욕시의 피난처 도시정책을 위반했으며 부시장은 시장을 대신해 이런 행정명령에 서명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치러지는 한국의 21대 대통령 선거 재외투표 등록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지만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 재외유권자 등록자 수가 7,000명에도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4일부터 신규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결과 어제 오후 3시 현재 재외선거인 186명과 국외 부재자 4,624명 등 모두 4,810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재외선거인 영구 명부에 등재된 1,800명을 합산할 경우 전체 등록자 수는 6,610명이 됩니다.
뉴욕 1원 전체 추정 유권자 수 15만 9,999명 대비 4.13%로 역대 대선 재외선거 중 최저가 될 전망입니다. 지난 2017년 19대 대선은 13,716명이 등록했으며 2022년 20대 대선의 경우 9,123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선관위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귀중한 권리인 참정권 행사를 위해서는 내일까지 신고 신청을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및 국외 부재자 신고는 마감일인 내일 밤 12시까지 한국중앙선관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 뉴욕 총영사관의 6층 민원실을 직접 방문해서 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재외 국민투표는 5월 20일부터 25일까지 맨하탄 뉴욕 총영사관을 비롯해 퀸즈 플러싱,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등 모두 4곳에 설치된 재외 투표소에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이 이명석 제39대 뉴욕 한인회장 당선자의 일방적 회장 이취임식 취소 발표에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뉴욕 한인회 김광석 회장은 어제 반박 성명을 통해 사전 협의 없는 전격적인 취소 발표로 매우 유감이라며 취소 사유로 밝힌 내용 역시 실제와 다른 조작된 내용이라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김 회장은 이명석 당선자의 주장과 달리 뉴욕 한인회 사무국은 현재 잘 운영되고 있고 25일 인수인계 일정은 협의로 정한 것으로 필요한 자료도 잘 준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인회 간의 재정 실태는 이미 공개돼 있으며 실태 파악이 시급한 문제인 양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김광석 회장은 한인회 재정을 염려해 차기 집행부에 가급적 많은 재정을 남겨주고자 노력한 끝에 9만여 달러를 넘겨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한인회장 이취임식을 사전 협의 없이 취소한 것은 한인회 규정을 위반은 물론 한인회 위상에도 큰 상처를 입혔다고 강조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오는 25일 오전 11시부터 뉴욕 한인회관에서 인수인계를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소방당국이 어제 발생한 산불로 수천 에이커가 타고 수백 채의 건물이 화재 위험에 처해 주민 약 3,000명을 대피시켰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산불은 잡혔고 대피 명령도 해제됐습니다. 뉴저지주 산림소방청은 어젯밤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게시물에서 남부 오션 카운티 존스로드에서 발생한 산불이 카운티 전역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으며 어젯밤 10시 30분 기준 진화율은 10%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시속 25마일의 강풍이 불면서 산불은 발생 2시간여 만에 규모가 8,500에이커로 커졌고 소방청은 소방차, 불도저, 지상 작업반과 함께 소방 및 구조 인력이 투입돼 진화에 나섰습니다. 산불로 1,300개 이상의 주택 등 건물이 위협을 받았으며 2만 5천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주민 3천여 명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뉴저지주를 관통하는 주요 고속도로인 가든 스테이트 파크웨이 7마일 구간이 일시 폐쇄됐다. 오늘 아침 다시 개통됐습니다. 이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보이며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 환경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저지주는 공식 가뭄 경보가 발령될 정도로 건조했으며 산불이 발생한 지역은 파인 베런이란 소나무 숲이 형성된 지역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교육부는 21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3월부터 시행 중단됐던 학자금 대출 연체에 대한 압류를 내달 5일부터 다시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학자금 대출 연체자들을 대상으로 급여 압류, 세금 환급금 압류 및 사회보장연금 압류 등이 시행될 전망입니다. 교육부는 현재 500만 명 넘는 대출자들이 채무 불이행 상태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 학자금 대출금을 270일 이상 연체할 경우 채무 불이행 상태가 됩니다. 린다 맥마흔 교육부 장관은 납세자들이 더 이상 학자금 대출 정책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채무 불이행 상태에 놓인 대출자들은 월 상환금을 납부하거나 소득 기반 상환 계획에 등록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생명이나 사망과 관련된 긴급한 상황에서 항공편을 이용해야 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리얼 아이디를 조기 발급하는 절차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14일 이내에 반드시 비행기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가족의 위독, 장례, 수술 등 긴급 상황이나 14일 이내에 반드시 필요한 긴급 여행의 경우에만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뉴저지 트렌턴 지역 센터에서만 가능하며 반드시 사전 예약이 필요합니다.
예약 수수료는 없지만 긴급 배송 수수료 $80가 부과됩니다. 긴급 발급을 원할 경우 신청자는 NJMVC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항공권, 의료기록, 가족 관련 증빙 서류 등 긴급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연방해안경비대에 따르면 워싱턴주 시애틀 소노미시 카운티에 거주하는 60대 한인 남성 2명과 여성 1명이 지난 16일 오후 니아베이 마리나에서 15피트 길이의 레저용 보트를 타고 바다로 나갔다 실종됐습니다. 해안경비대는 17일 새벽부터 광범위한 지역에서 수색에 나섰고 한인들이 탑승했던 보트는 17일 코인라 포인트 인근 해안가에서 전복된 채 발견됐고 탑승자 가운데 한인 여성의 시신이 오후 2시께 해안가에서 발견됐습니다. 2명의 남성 형제는 여전히 실종 상태입니다. 이들은 사망한 여성의 은퇴를 기념하기 위해 63세 남동생과 69세 오빠와 함께 보트를 타러 바닷가로 나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스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 18일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 일대에서 고급 성매매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이준명 씨에게 징역 1년과 보호관찰 1년을 선고하고 $20만 의 불법 수익 몰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형 집행 후 미국에서 추방될 예정입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매사추세츠와 버지니아의 고급 아파트를 임차해 성매매 장소로 활용하며 조직적인 성매매 네트워크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작년 10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사건의 공범인 이하나 씨는 지난달 징역 4년형과 $540만 몰수 명령을 선고받았으며 또 다른 공범 제임스 이 씨는 다음 달 형이 선고될 예정입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72도, 섭씨 22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약간 구름이 끼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은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